1956년 4월 19일 밤 영국 포츠머스 항해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아래에는 냉전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잠수복을 입고 조용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었고 조지 훈장을 받은 수중 폭발물 처리 전문가였으며 비밀 정보 임무를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오넬 케네스 필립 크랩. 사람들은 그를 버스터 크랩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소련 순양함 오르조니키제의 선체 아래를 조사하기 위해 잠수했고 다시는 수면 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종은 영국과 소련 사이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냉전 시대의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포츠머스 항의 차가운 물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라이오넬 크랩의 사라진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많은 추측과 음모론을 낳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라이오넬 크랩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국제적인 첩보전과 정치적 음모가 얽힌 복잡한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차가운 바다의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계획된 제거였을까요? 라이오넬 크랩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지브롤터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해군 특수부대가 연합군 함선에 부착한 선체 기뢰를 제거하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폐쇄식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어둠 속에서 적의 폭발물을 해체하는 고도의 기술과 담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기뢰 제거 작업은 극도로 위험하여 잠수부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주었지만 크랩은 탁월한 용기와 전문성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침착함과 전문적인 기술로 수많은 함선을 지켜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조지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쟁 영웅으로서 그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국 해군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수중 임무에 꾸준히 투입되었습니다. 1950년 침몰한 HMS 트루큘런트호의 수색 및 인양 작업에 참여했으며 1951년 실종된 HMS 어프레이호의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수색 작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영국 해군의 대표적인 다이버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 그는 이미 47살이었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주변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와 건강 문제는 그가 수행하는 고난도 임무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과 능력이 여전히 독보적이었기에 그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임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실력은 그를 냉전의 최전선으로 이끌었습니다. 1956년 4월 소련의 최신의 스베르들로프급 순양함 오르조니키제호가 영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 배에는 소련 최고 지도자인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과 니콜라이 불가닌 총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영국과 소련 간의 평화로운 외교적 방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냉전 시대의 치열한 첩보전이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보기관 MI6는 이 최신의 순양함의 수중 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함선의 프로펠러 디자인, 스크루의 형태, 그리고 선체 하부의 음파 탐지기 장비 등은 서방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고 이는 잠수함 기술 개발을 비롯한 군사적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소련 해군의 최첨단 추진 기술력에 대해 파악하고 싶어 했으며 이는 서방 해군에게 필수적인 정보로 간주되었습니다. 소련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어떤 첩보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외교적 관례를 위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라이오넬 크랩 중령이 고용됩니다. 그는 당시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만약 작전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영국 정부가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국제적인 비난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른바 플라우서블 디나이어빌리티, 즉 그럴듯한 부인 전략이었습니다. 작전은 극도로 은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크랩은 포츠머스의 한 호텔에 머물며 비밀스러운 임무가 시작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르조니키 제호의 선체 아래로 잠수하여 미지의 수중 구조를 상세히 정찰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첨예한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작전이었으며 성공하더라도 외교적 파장이 엄청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운명의 4월 19일 밤, 크랩은 포츠머스 항의 차가운 물속으로 입수합니다. 첫 잠수에서 그는 장비 이상을 느끼고 잠시 수면 위로 올라와 도움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사용하던 리브리더 REBREATHER 잠수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추위를 느끼고 시야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더 많은 추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포츠머스 항의 수심은 깊지 않았지만 해저의 진흙과 오염 물질로 인해 가시성이 매우 낮았고 수온 또한 낮아 잠수사에게는 매우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보강한 뒤 그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수면 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까지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며칠 뒤 영국 해군은 성명을 통해 크랩이 수중 장비 시험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매우 간략했고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으며 마치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관되게 침묵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영국 정부는 은폐 의혹과 함께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소련 측은 영국이 자신들의 주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해군 당국은 크랩의 실종이 단순한 잠수 사고였음을 강조했지만 정작 사건의 경위나 수색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크랩의 실종 사건은 1년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1957년 6월 9일 포츠머스에서 멀지 않은 치체스터 항 인근에서 잠수복을 입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신은 참혹하게도 머리와 양손이 없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결정적인 신체 부위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충격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신의 체형, 특히 키와 체격,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독특한 잠수복의 특징이 실종된 크랩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리학자는 재검실을 통해 시신에 남아있는 흉터가 크랩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전쟁, 부상 흉터와 비슷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 다이버들과 전처는 시신을 확정적으로 크랩이라고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처인 마가렛 심슨은 시신의 귀 모양이나 얼굴이 달라 보인다고 증언하여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이 불완전한 신원 확인으로 인해 시신은 크랩으로 추정된 채 공식적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신원 확인은 그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신 훼손의 원인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시신은 왜 그렇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을까요? 자연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행위였을까요? 라이오넬 크랩의 죽음을 둘러싼 가설은 매우 다양하며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각 가설들은 냉전 시대의 복잡한 정치적, 첩보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사고사입니다. 당시 47세였던 크랩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잠수 장비 또한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의 오작동, 산소통 문제로 인한 산소 중독이나 질소, 마취 또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한 심장마비 등으로 익사했고 오랜 시간 차가운 바닷물 속에 머물며 해류와 해양 생물에 의해 시신이 자연적으로 훼손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소련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신문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련 순양함 오르조니키 제호는 최첨단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경계 태세가 매우 삼엄했습니다. 일부 전직 소련 인사는 소련 잠수공작원이 크랩을 발견하고 교전 끝에 제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에두아르트 콜초프라는 소련 잠수부가 직접 나타나 자신이 오르조니키제오에 기뢰를 설치하려던 크랩을 발견하고 칼로 목을 잘라 살해했다고 주장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묘사를 담고 있었지만 서방 정보기관에서는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가설은 그가 소련에 생포되어 세뇌를 받고 전향했거나 혹은 중요한 기밀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실제로 이러한 스파이 교환이나 전향 사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가설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영국 정보기관 MIO가 작전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크랩이 소련으로 망명하려 하자 그를 제거했다는 충격적인 내부 제거설도 존재합니다. 크랩의 활동이 영국 정부에 부담이 되자 그를 침묵시키려 했다는 시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설들이 그의 죽음을 설명하려 하지만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으며 여전히 미궁 속에 잠겨 있습니다. 2006년 라이오넬 크랩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일부 문서가 공개되기는 했습니다. 이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들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 즉 크랩의 마지막 임무의 상세 내용이나 영국 정부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거나 모호한 답변만을 제공했습니다. 핵심 기록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며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크랩은 수중장비 시험 중 발생한 불운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외국 지도자가 탑승한 최고급 군함 아래에서 이토록 위험한 비밀 잠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영국 정부는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끝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밀 문서가 2057년까지 봉인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100년 가까운 봉인 기간은 사건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오넬 크랩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 속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베테랑 잠수부였습니다. 그는 영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공로로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평화로운 시기의 항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잠수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냉전이라는 거대한 이념 대결의 심해에서 벌어진 조용하고도 잔혹한 제거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냉전의 희생자로서 국가의 비밀작전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1956년 4월 19일 밤 포츠머스 항의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진 것은 한 명의 잠수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진실 역시 그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이오넬 크랩 실종 사건은 냉전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실종을 넘어 국가 간의 치열한 첩보전과 정치적 음모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미궁 속에 갇히게 될까요?